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이 200억 원대 큰 폭의 순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그다지 지수가 좋지가 않았죠. 3%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 6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과연 그렇다면은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볼 수 있는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박재영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아침 시간에 뵙네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어제 장중에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3% 이상 급락을 했고요. 어제도 장중 3%를 넘어서면서 60일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네. 좀 공포스러운 모습이었고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바이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에 이제 빌미가 됐던 것은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젠이라는 업체가 앞으로의 실적도 뭐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실적 네. 전망도 좀 감소하면서 하루 장중에 22%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5,231포인트를 기록하던 나스닥,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장에 이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 장중 22%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장 개장한 우리 시장도 코스닥이 오른 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건자재도 있었지만 바이오를 중심으로 오른 측면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시장 나스닥에서 바이오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바이오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중국 증시가 8% 급락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8% 급락하면서 4,000포인트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라는 이제 안도 심리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또 8% 급락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 증시는 상한가 폭이 10%입니다. 네. 근데 지수, 인덱스 자체가 8% 이상 급락했다는 거는 그건 뭐 대부분의 종목이 맞습니다. 하락했다. 대부분의 예.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좀 회수하겠다라는 설도 있었고요. 예.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렇게 제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양책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뭐 단기간에 상승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뭐 코스피는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코스닥 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연초에 500포인트였던 지수가 78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30% 이상 급등한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일 중국 증시가 4% 급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우리 증시 코스닥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이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60일선도 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 시장은 이제 오전장과 오후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오전장이 1%대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마감을 했던 어제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좀 출렁임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 또 마켓포커스와 함께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지켜보시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200억 원대 들어왔다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200억 원대를 짚어드린 거 그동안 외국인이 너무나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800억 원대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어제 오랜만에 순매수를 하니까 또 기관이 많이 팔더라고요. 이러한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5거래일 수급을 항상 가지고 오는데요. 예. 저번 주 수요일부터 전일자까지, 화요일까지 외국인이 831억, 기관이 832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줬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에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장중에 좀 땡겨 올리긴 했지만
천억 원 이상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최근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기관이 뭐 그런 매물도 좀 받아주면서 좀 안정화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기관까지 동시에 매도를 하는 뭐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종목별로 가장 좀 많이 매도한 종목은 CJ E&M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네. 외국인은 뭐 삼성 LNS,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인바디, 메디톡스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면요. 다음 카카오, 오스템 임플란트, 파티게임즈, 시젠, 아스트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인터넷과 게임즈들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매수하는 종목과 매도하는 이제 업종이 약간 좀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나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좀 다릅니다. 기관은 다음 카카오를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는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메디포스트, 삼성 LNS, 시젠, 아스트 이런 바이오 업종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면 바이론 메드, 인트론 바이오, 펩트론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바이오 쪽의 수급에서는 시각을 조금 바이오는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별로 이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지금 저는 변곡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시장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어저께 60일선을 살짝 발을 담갔다 올라왔거든요. 예. 60일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바이오 헬스케어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오르던 바이오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매수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 안 좋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네. 이제 중국 이야기도 했고 나스닥 이야기도 했지만 뭐 특별히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왔거나 그건 아니면 아니죠. 실적이 안 좋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 좀 불안감 때문에 매도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62선을 깨고 내려가면 저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렇지만 뭐 나쁜 말씀만 드리기보다는 어저께 호재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호재요? 한미약품이 굉장히 큰 호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맞아요. 예. 가장 큰 조정을 받은 게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인데 전일 장 마감 후에 한미약품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8천억대 그러니까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를 하면서 네. 오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가? 한미약품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수출이었거든요. 기술 수출을 하면서 주가가 2배, 3배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런 호재 또 8천억 원대 기존에는 7,300억 원대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 기술 이전 수출을 공시를 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가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이 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뭐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략을 말씀드려보겠고요. 60에서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그렇지 않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오면서 뭐 코스닥이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도주 위주로 다시 한번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코스닥에 있어서 포인트는 60일 이평선 지지 그리고 호재성 소식이 나온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가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를 끌고 가느냐 여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밖에도 관심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앞서 제가 좀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온다 자동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이 좋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MDS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8.6%, 영업이익이 28% 증가를 했는데 뭐 이익이 100%, 200% 증가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게 뭐 실적이 좋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분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동차 전장 부품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 MDS테크의 자동차 쪽 관련된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국방, 빅데이터 등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MDS테크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DS테크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네요. 어제 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왔네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